네, 지식재산 전문 미디어 IP데일리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또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N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의 배동석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배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NP 하면은 영어로 Non-Practicing Entity, 뭐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 뭐 어떤 분들은 특허 관리 전문 회사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NP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IP로 돈을 버는 기업. 네. 예, 그래서 제조는 하지 않죠. 네. 일반적으로 과거 제조를 하는 이제 산업에서 벗어나서 그 제조업에서 나오는 기술을 보호하는 그런 특허권을 가지고서 수익화만 전문적으로 한다. 그래서 네. 이제 IP 수익화 전문 기업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P가 Non-Practicing Ent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practice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프랙티스는 이제 특허권을 활용해서 예, 물건을 만든다. 그럴 때의 그 프랙티스 실시한다. 예, 실시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IP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practice 한다는 거, 실시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prosecu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 prosecution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프로세큐션은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떤 발명을 특허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네. 추론이라든가 발명자의 어떤 미팅이라든가 또 이제 심사기관에서 이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등록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그 추론에서부터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이제 프로세큐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osecution이라고 예.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practice 한다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특허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렇죠. 공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이제 practice라고 표현을 하는데 NP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렇죠. 주체다. 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오로지 이제 무형 자산을 가지고서 예, 또 이제 비즈니스화하는 프로세싱을 또 이제 거치는 그런 게 이제 수익화라고 하고 그런 수익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NP 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들의 주 업무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업무를 하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특허권을 일단 매입을 하는 거가 네. 모든 어떤 수익화 과정의 첫 단추가 되겠고요.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입된 특허 권리를 가지고서 그 포텐셜 라이센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이러이러한 특허권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한 이제 라이센스료를 지불을 하세요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NP가 주로 하는 그렇죠.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특허 괴물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네. 그런 게 뭐 NP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NP의 유형을 말씀하셨으니까 NP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패턴 어서션 엔티티 굉장히 네.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뭐 그런 엔티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엔티티는 이제 방어형 펀드를 그래서 특허권을 이제 사 모아 가지고 기업들에게 이제 멤버십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엔터테인은 저희와 같은 어떤 저희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저희가 네.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라이센싱도 하고 매입도 하고 또 투자도 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저희만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뭐 하이브리드 중간 정도의 어떤 NP다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NP는 큰 범주에는 이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틀이라든가 뭐. 그렇죠. 아주 굉장히 좋은 예. 말씀이신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특허 전문가가 모여서 특허에 포커싱해서 하는 NP가 있는 반면에 네. R&D를 중심으로 하는 또 NP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애틀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이제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이제 묶어서 하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는 이제 R&D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뭐 퀄컴이라든가 인터디지탈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조업을 좀 더 잘하는 기업에게 제조를 맡기고 본인들은 이제 그 특허권을 가지고 활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네.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여기 기존에 있는 MP와 약간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네. R&D형 MP다. 이렇게 네. 또 분류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은 MP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업주의 시대 내지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사실 MP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MP가 좀 긍정적인 역할이다. 그럼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이제 이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당연히 뭐 온도 차이는 네.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업체 출신이기 네.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MP를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패턴 네. 트롤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렇지만 MP도 엄연히 특허권자로서 네.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정당하게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걸 어떻게 이쪽 방면에서 보면 또 장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이라고 하는 특허 시스템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런 기술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 이런 걸 이루는 근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가장 이제 잘 끌어오는 시장이 바로 미국이고 미국에서의 어떤 IP, MP 이런 거는 이제 지극히 당연히 장려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에는 미국의 특허권 시스템, 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이제 법률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R&D 시스템, 서로 간의 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의 MP는 상당히 각광받고 자리를 좀 잡은 어떤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조금은 빨리 캐치업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는 사실은 가장 한국에서 처음 생긴 원조 MP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 부사장님 보시기에 나는 이래서 MP가 필요하다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뭐 필요하고요.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중에 가장 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허권을 어떤 큰 R&D MP 아까 그 말씀했던 이제 그 뭐 애출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자체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본인들이 개발한 특허권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역량이 갖춰져 있는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특허권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기술을 작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라이센스로부터 특허료를 받아내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것조차 모르는 특허권자가 있고 자기는 기술 개발에만 이제 연연하다 보니 이런 쪽 방향은 내가 모르겠다. 이런 특허권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 기술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기술들을 누군가는 보호해주는 하나의 그 아드보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인텔리전트 디스커버리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R&D에서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개발해 오는 그 특허권들 이런 특허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전문성은 조금 아직까지는 글로벌 수준은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라이센싱해서 이게 이제 기술에 활용이 돼 가지고 요게 이제 특허료로 들어오는 전 과정을 저희와 같은 어떤 그 IP 수익화 전문 기업이 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주는 거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패턴 트롤이 아니라 패턴트 엘프라고 특허 요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MP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는 특허를 어떻게 하면 좋게 좀 포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가 뭐 또는 라이센싱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발명자라든가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뭐 법률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허 요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그 NP가 뭐 이제 원래 대기업들도 NP를 활용해서 대리 소송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질문이 이렇게 이제 혼재돼 있긴 예.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MP로서의 이제 그런 역할도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뭐 저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만 대기업들이 이러한 MP를 본인의 에이전트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기업들 간의 크로스 라이센스를 과거에는 본인들끼리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뭐 산업 구도가 이제 4차 혁명, 그 다음에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은 이걸 잘하고, 어떤 기업은 저걸 잘하는데, 그럼 모든 거를 다 본인들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IP 업계에서는 이제 MP가 성장하다 보니, 아, 이 친구들이 특허 라이센싱은 전문가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역량을 내가 같이 활용을 하면 우리의 특허권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형태들의 이제 뭐 혹자는 뭐 IP 프라이빗티어링 예. 나만을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에이전트. 뭐 이런 이제 라이센싱 에이전트의 개념으로서의 이제 MP 본인들만의 우군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전국적으로 맺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MP를 활용해서 여러 기업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내가 그럼 공통의 어떤 기술들과 특허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모아보자. 그게 이제 풀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풀에 들어가는 특허들 중에서도 이제 표준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비디오 코덱, HVC, VVC 표준 특허인데, 이런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 많이 갖고 있는 기술 분야고요. 그런 기술 분야에 관련된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 바스켓에 함께 집어넣어서 이거를 누군가에는 이제 관리를 맡게 되는데, 이건 누가 잘하느냐? 그게 이제 특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IP 기업이다. 네. 그럼 IP 기업들에게 이걸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의 기업과 MP가 이제 콜라보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는데 일부 뭐 KT 같은 경우에 미국의 AT&T하고 직접 소송을 하기는 업무 관계가 있어서 껄끄럽잖아. 뭐 이럴 때도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빗티어링, 산업포선 전략을 네. 쓰기도 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맞는 거겠죠, 그게? 예, 당연히 맞고요. 일부 뭐 언론에서도 잠깐 뭐 소개가 돼서 저희들도 이제 잘 알고 있고, 실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모태펀드로부터 IP 펀드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IP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국내 몇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관하고 저희하고 함께 방금 말씀하신 그 KT 표준 특허를 가지고서 라이센싱하는 그 기업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수익을 창출을 했는데, 달성을 했는데,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라이센싱과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라이센싱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산업포선 프라이빗티어링이라는 게 이제 해적을 기용하듯이 일부 국가에서 그렇죠. 적국을 치기 위해서 뭐 그런 전략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또 일부에서는 왜 그 MP는 물건을 만들지 않으니까 소송당할 위험이 없으니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그런 거죠. 기업과 기업 간의 특허 라이센싱을 하게 되면 내가 공격하면 상대방도 카운터 클레임을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상 관계가 내가 실익을 차지하는 결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MP는 특허권만 가지고 내가 제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업이 나한테 뭔가를 받아갈 라이센스드 프로덕트 사용하는 어떤 제품이 없다 보니
일방적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받는 권리만 있는데 다만 이 권리가 합당한 거냐, 예, 이 특허권이 뭐 침해가 맞는 거냐, 이 특허권이 무효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검증만 이제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MP가 개인 발명가나 뭐 중소기업 그런 수익화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제 수익화를 도와주고 그런 요정 역할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왜 뭐 MP가 너무 소송을 남발해서 연구개발을 위축시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 부사님?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과도한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기업은 아닌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뭐 과도한 뭐 소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일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개, 뭐 많게는 뭐 100개 이상 깔아놓고 쉽게 말하면 깔아놓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되는 것들은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박리담회 같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하는 MP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뭐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이제 결국 뭐 IP의 진정한 어떤 라이센싱이라 보기 어려운 형태이고요. 그거를 뭐 패턴 트로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해서 뭐 말하는 거는 뭐 저도 뭐 반대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저희처럼 이제 특허권 하나하나를 가치를 이제 평가해 갖고 이거를 마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좀 더 그 고도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개인이나 조금 벤처 기업한테는 오히려 그 이런 수익화를 맡기면서 더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특허권을 저희가 뭐 매입을 하지만 매입의 형태가 일시불을 이제 주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계약금, 이니셜 페이먼트를 하고 이 라이센싱의 액티비티가 이제 다양하게 또 전개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를 이제 쉐어하는 백엔드 프로핏 쉐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자꾸 이제 특허권을 MP의 역할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익이 나오면 또 다시 R&D에 뭐 재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찌 보면 첫 본격적인 MP가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일 텐데요.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처음에는 어떤 그 경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저 한 16년 전인데요. 그때는 저도 이제 기업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어떤 패턴 트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어떤 창의 자본 사업이 이제 인텔리전 벤처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회사에서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뭐 여러 어떤 그 특허권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받을 필요 없이 나한테 오면 모든 특허를 내가 이제 만들고 사가지고 라이센싱을 할 테니 나한테 원스톱 쇼핑을 해라. 그래서 당신들의 매출액의 1%에서 뭐 몇 %까지 내라라는 이제 어프로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의 매출액이 몇 %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어떤 로열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명분이었고 그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방어형 펀드,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MP, 그러니까 엔젤, IP 엔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MP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시작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그 특허 괴물로부터 방어하는 MP로 출발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 좀 100% 에스페릭스가 인수를 해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주주로 완전 유명 기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인간화돼 있습니다. 그 우리 배 부사장님은 어쩌면 뭐 IP 업계에 한 30여 년 근무하셨던 걸로 보시는데 이 ID에 이렇게 입사 내지는 이쪽에 합류는 어떤 경위로 하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LG에서 제가 이제 한 20년 근무를 하면서 특허 라이센싱 네. 쪽에 이제 주로 하고, 특히 이제 후반부에서는 수익화에 이제 주로 하게 됐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도 많이 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저는 이제 확대하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전략은 이제 특허로 돈 번다기보단 이제 제품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기업에서 좀 더 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변을 좀 더 보게 됐고요. 마침 이제 이 회사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탄생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좀 더 역량을 좀 더 확대하게 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14년도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인텔리전트 디스커버리 올해 뭐 매출 한 600억 예상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내지는 케이스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예, 누적으로 이제 한 뭐 1,500억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총괄을 맡게 됐는데, 그 이제 실적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에게 이제 굉장한 교훈을 나름대로 줬던 케이스를 하나 꼽으라면 요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대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그 국내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국내 시장에 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제 등록 포기를 하는 그런 특허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예. 그런 특허들 중에 하나 있는데, 그 특허권을 이제 저희가 매입을 뭐 K 대학으로부터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그 특허권을 이제 공부를 해서 보니 이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라이센싱을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못한다는 거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예. 사용함과 동시에 이제 그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무효를 시키는 쪽으로 기업들은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저희가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더라. 약간 이제 이런 자신감이 붙으면서 그걸 이제 끝까지 트라이얼까지 이제 끌고 갔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어떤 기업의 3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트라이얼 미국의 이제 배심원 판결에 그 뭐 3개월 전에 타결한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뭐 한 1개월 전에 타결한다거나, 마지막 하나는 재판 하루 전에 네. 이렇게 타결을 하게 돼서 뭐 얼리 셀러먼트부터 이제 바로 직전에 세틀먼트까지 저희가 하게 됐는데, 이 특허권은 이 바라보는 관점에 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명자와 또 이걸 관리하는 어떤 그 대학의 어떤 그 관리 부서, 예. 그 다음에 저희처럼 수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서의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 기업으로서의 어떤 시각, 이게 전부 4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이 대학은 이걸 포기하려고 그랬고, 이거를 이제 발명해서 했던 분은 이제 사업을 했다가 이거 사업이 안 되니까 이 특허에 대해서 뭐 팔아도 되겠다, 뭐 그런 거고, 저희는 이제 이걸 가져다가 분명히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건 그 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업들은 이거를 아무리 방어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제 단일 건으로는 한 700억 이상 그렇게 로열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와이파이 콜링인데요. 여기서 또 돈 벌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됐던 거는, 대학들은 이제 국내 시장을 주로 바라보고 있어서 국내 특허만 출원하는 데 포커싱이 돼 있는데, 미국에 출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최대 시장이 미국. 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제2의 시장 중국, 제3의 시장 뭐 유럽, 이런 데에 이제 출원을 해줘야지만이, 특허는 이제 속재지이므로 그 국가에서만 이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현실은 좀 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만의 어떤 그 사용에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예산에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출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와이파이 콜링은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사용했다. 잠깐. 그러고 말았어요. 저희는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와이파이 콜링이라고 해서 이 핸드폰 셀룰러 망을 사용하고 있다가 건물 안에 들어오면 와이파이 망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해주는데 좀 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핸드오버라 그럽니다. 이제 핸드오버라는 기술을 하는 건데 특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내에서는 뭐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사용하면 이거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그거를 가치가 없다라고 포기를 하는 어떤 관점이 과거에 어떤 우리 시각에 일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개명이 됐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허 사용에 대한 시장을 미국 시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미국 특허로서 그간의 R&D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특허권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명세서 출원 비용으로 따지면은 우리 한국 변리사에게 아마 100만 원 이하로 지불이 됐던 명세서가 되죠. 그러니까 뭐 20년도 지났으니까요. 뭐 그때 당시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이 명세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명세서에 담긴 글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도 주장하고 특허권도 주장하고 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부실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충분하게 반영을 못하면 이게 그 근거로서의 어떤 문구가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어떤 교훈을 뭐 가졌지만은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R&D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와이파이 콜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특허권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처음 그 발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권리와 작업, 그러니까 그 청구항을 쓰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니 뭐 이거 혹자는 기술이 고도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게 무슨 특허가 되느냐? 셀룰러망에서 셀룰러망으로 가는 거 1번 베이스테이션에서 2번 베이스테이션으로 가는 걸 핸드오버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서 와이파이로 왔으니 아니 뭐 여기서 가는 그 기술이나 셀룰러 뭐 여기 그 베이스테이션 1에서 와이파이로 오나 핸드오버 여기서 핸드오버 똑같지 않냐? 아 이거 특허성 없어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기술이죠. 셀룰러 망이라고 하는 그 망에서의 핸드오버와 와이파이 망에서 와이파이 망으로 다시 이종간의 망으로 오는 그 핸드오버는 좀 더 특별한 핸드오버죠. 근데 그 특별함을 인정을 해주고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자와 이거를 그냥 뭐 이거 특허성 없어라고 판단하는 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뒤에 뭐 좀 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 되는 특허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린 게 요거거든요. 요 포인트가 돈 버는 특허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P 내지는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돈 되는 특허를 구분할 수 있는 송구안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경험칙상 배워서 이제야 조금 그런 선구안이 좀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제 기업체에서 버는 거와 대기업 제조업체에서의 수익화해서 돈을 버는 거와 이렇게 MP에서 돈을 버는 거는 또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다른데 여기에서의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칙이 쌓이고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저희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 MP의 그 비즈니스 스트럭처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익화 작업을 하시게 되나요? MP 그거를 스탠다드가 있을 텐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원석을 발굴한다, 매입한다 이런 측면에서 소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성을 평가하고 재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져가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부족한 점은 이제 다른 특허도 붙여가지고 뭐 패키징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출원권이 있는 거는
제품에 따라서 좀 더 추가로. 명세서도 이제 더 추가하고 청구항도 그 제품에 맞게 좀 더 드래프팅을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맞는 그 클레임 차팅, 그러니까 클레임을 제품에 일치시켜줘서 그 판사나 또는 이제 배심원들이 아 이게 침해구나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수준이 소송 수준으로 해줘야지만이 기업체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다른 이 앞에서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라이센스 협상 전략이죠. 그러니까 소송을 해놓거나 라이센스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게 MP의 가장 중요한 실무 덕목이죠. 근데 이제 그거가 없이는 돈이 나오질 않죠. 앞에 아무리 세 가지 단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력 있는 변호사, 변리사, 뭐 IP 엔지니어, 아웃소싱에서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네 번째는 어느 누구도 그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MP 비즈니스 내에서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는 변호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라이센스료를 주장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며 어느 단계 때 저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세트를 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1, 2, 3, 4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오랫동안 MP 비즈니스를 해오신 셈인데 이 돈 되는 특허는 그럼 어떤 거라고 보세요? 가장 이게 수익이 잘 날 것 같다. 그런 건 어떤 특허입니까? 저희가 돈 벌었던 특허들은 실은 고도한 특허를 담고 있는 특허는 고도한 기술을 담고 있는 특허는 아니었습니다. 특허는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고도한 게 뭐냐? 내가 여기까지의 from the beginning to the 여기까지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현재 와 있는 뭐 AI 반도체 기술을 여기다가 내가 이걸 올렸을 때 이게 신기한 거고 이게 특이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럼 이걸 고도한 거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고도한 거 위에 고도한 거니까. 근데 이거와 이거 차이는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도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위에 살짝 그 살짝을 특허성으로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에 따라서 돈 되는 특허가 되느냐 돈 되지 못하는 특허가 되느냐라고 저는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아까 그 K대 그 와이파이 콜링 그 특허에서의 그 차이점, 기존 기술과 이 기술의 차이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큰 차이죠. 왜? 그 발명이 없었더라면 와이파이 콜링이라는 어떤 특허권은 없었을 테니까요. 기술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허 발전, 그 다음에 이런 그 IP로 돈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결국에는 이제 돈이 되는 특허의 정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K대는 뭐 실명을 오픈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K대면 뭐 대전에 있는 뭐 큰 학교 아니겠습니까? 카이스트가 되겠고요. 카이스트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이스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특허라면 미국의 MP, 미국의 뭐 리티게이션 펀더라고 하는 그런 투자 회사들이 눈을 씻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되는 특허는 아주 고급진 기술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거가 돈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 되는 특허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거는 이 제품에서 사용하는, 이 제품이 사용하는 특허. 사용하지 않는 특허라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는 대전제는 이 제품, 이 노트북이
이 패드가 사용하는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허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특허 전문가들, 변리사들, 변호사들 모두 다 아는데 이게 굉장히 고도하거나 그게 그 고도함의 차이를 굉장히 높게 보는 시각이 팽배해 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차이를 굉장히 낮다라기보다는 고도함은 당연히 진위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다. 예,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많이 한 특허가 좋은 특허이고. 예, 침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실은 침해하는 것과 침해 안 한 거의 차이가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다면 AI에게 뭐 맡겨서 이 특허 침해야? 그러면 이 AI가 아, 침해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텐데 실은 AI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사람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 침해라고 하는 거는 100%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으련만 이 글로 표현된 명세서와 이 복잡한 이 기술의 상관관계를 100% 칼로 탁 잘라서 이건 침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작아서 이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연관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청구항 해석이라든가 제품 침해를 본다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침해와 저희처럼 특허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침해의 어떤 그 최종 결과물이나 어떤 도출하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00%라고 하는 침해는 도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회색지대에 특허가 많이 놓여 있는데 그거를 야 이건 침해야 이렇게 판단하도록 청구항을 쓰고 설명을 하고 뭐 소송을 하고 이런 게 이제 MP의 그렇죠. 그런 동기부여나 그런 뭐 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이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올해도 35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익화는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기초적인 인식 그리고 그거를 돈이 되게 만드는 그런 MP라든가 역할. 큰 뭐 거의 교식경제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뭐 디테일한 어떤 하나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뭐 수익화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방향성이 좀 달랐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R&D의 방향성은 기업의 기술 개발에 이바지하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돼 왔으니까 역할을 잘한 거고, 특허 수익을 하는 측면에서의 내가 이거를 경상수지를 내가 흑자로 바꾸겠다거나 이거를 늘리겠다고 하는 포인트들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약간 희망사항만 있었을 뿐이지 그거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거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지재처가 그런 IP 수익을 원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고요. 뭐 이제 관점을 조금 이제 약간 대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특허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과거의 시스템은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업을 도와주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좀 됐다고 저는 보여주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특허로 돈 낸다, 이거 이제 라이센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례들은 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걸 기반으로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포인트도 잡고 있고 대학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문 기관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제는 방향을 완전 IP 쪽으로 해야 되겠다. 뭐 완전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이제 시프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IP는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한국의 IP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특허 출원을 이거 지금 저희가 같이 MP들이 당장 가져다 수익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 특허를 개발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일부는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있으나 그 일부인 것이고 전반적인 어떤 전환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고도한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그 특허권으로 돈이 된다라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발명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느끼잖아요. 아, 우리 교수님이 어떠한 뭐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교수님 방금 이제 아까 그 뭐 K대 우리 카이스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백엔드 쉐어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수님이 이걸로 돈을 좀 벌게 됐다. 예. 그러면 거기 뭐 박사 하는 친구들이 나도 이렇게 그러한 우리 교수님처럼 중요한 어떤 발명자가 돈 되는 어떤 특허를 쓸 수 있는 발명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살아있는 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비로소 말씀해 주신 바대로 우리나라 어떤 그 R&D에서 나오는 어떤 특허들이 결과물이 돈이 되는 그런 특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팔려면 사실은 원석을 가공해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특허도 잘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뭐 중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특허 수익화를 이제 하려고 뭐 우리 지식재산처에서는 MP 육성 계획도 20개월에 육성한다 뭐 이런 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 수익화를 위해서 뭐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우리 수익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있다면 어떻게 이제 있습니까? 뭐 정부 측면이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뭐 저희처럼 기업이라든가 뭐 다 뭐 여러 가지 뭐 맞아서 이게 굴러가야 되는데 생태계가 있어야 돼. 생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대화를 뭐 너무 이제 크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리거나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역할에서의 어떤 수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좀 좁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소송공학이다. 저는 소송공학 좀 이렇게 낯설을 거예요. 그런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공학은 잘 알고 있고 예. 소송은 또 잘 알고 있어요. 두 개를 합친 거죠. 소송공학. 그러면 소송공학이 뭐냐? 이 소송에서 이기고자 배팅하지 않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야 되겠죠. 근데 이 공학은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지 않고도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특허권을 가지고서 내가 저 기업한테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일반인들이나 우리 저 발명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기업들한테 특허료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미팅 하나 잡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은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건을 2년 동안, 3년 동안 끌고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캐시가 한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공학적 접근이 아니면 이 자칫 잘못하면 소송을 이기고자 이런 쪽으로 덤벼들 수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 추구하는 거는 IP 비즈니스이다 보니 IP 비즈니스가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소송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학적인 측면을 집어넣어서 이 소송을 이제 끌고 가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공학은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공식에 따라서 이건 여기까지, 이거는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특허가 쭉 가다가 뭐 마크만 룰링도 있을 수 있고 프리트라이얼도 있을 수 있고 뭐 디스커버리 하다가도 뭐 또 변수가 있어서 뭐 히어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포인트마다 그 특허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 특허의 가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봤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변화된 가치값에 의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을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공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소송공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 하여튼 이 특허를 먼저 잘 알아야 되고 또 소송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이제 필요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걸 삼박자가. 어떻게 믹스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그렇죠. 즉시 잘 대응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소송 비용도 내가 이제 100억을 예산을 잡지만 100억을 다 투입 안 하고도 뭐 받을 수 있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또 공학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난 됐고 나는 100억 다 쓰고 1000억 받아낼 거야. 이 목표만을 향해서 또 가는 자들도 있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지만 저희는 그런 어떤 소송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캐시플로우를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IP 비즈니스 그런 측면에서의 소송 공학이라는 거를 툴로서 활용한다. 그리고 소송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이제 변리사들 중에 이제 MP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MP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우리 배 부사장님이 해주고 싶다 하는 말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허본을 눈을 좀 새롭게 가져보자.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변리사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변리사들은 이제 이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침해도 줘야 되고 무효성도 줘야 되고 다 완벽한 특허를 갖고자 하죠. 그러나 그러한 특허 찾기는 쉽지 않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변리사가 10년 프랙티스 하는 동안에 한 건 만날까 말까 하는 게 방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스트레이트홀드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변리사들 많은데 굉장히 뭐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특허 공부를 같이 해보면 굉장히 고도한 특허들을 찾고자 해요. 완벽한 특허를 찾고자 하죠. 본인들의 어떤 그 캐리어가 있으니 나는 뭐 쭉 성적도 상위,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특허 발견해서 내가 좋은 성과 내겠다. 다 그렇고 싶죠. 그러나 특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년이면 한 15만 건씩 나오거든요. 특허가 엄청 엄청 쌓입니다. 근데 그 특허를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특허 보는 것마다 내 입에 다 맞을 수 있는 내 기준을 통과하는 특허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들 중에서도 내가 데일리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특허 보는 눈을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떨어뜨리는 건데 떨어뜨린다라는 저는 표현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특허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MP 비즈니스를 처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젊은 우리 변호사들은 뭐 대환영이죠. 그리고 포인트 둘은 영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공학, 법리 지식 아주 좋습니다. 영어 조금 약합니다. 아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내가 영어로 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상대방 기업들과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운 기술이 좋은 특허는 아니다. 아니다. 돈이 드는 특허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제 사용하는 특허를 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네, 눈높이를 낮춘다기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MP 이제 정부가 활성화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요것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나라의 IP 수익화 발전을 위해서 네.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딱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투자라고 봅니다. 투자. 갑자기 이제 투자냐.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IP 전문가로서 그런 특허를 보는 눈이라든가 뭐 소송 공약 이런 걸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제 이게 산업으로 가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고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제 돈의 흐름이죠. 투자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내가 몇 개 키우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어떤 목표 이런 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목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투자. 요게 이제 금융인가? 결국 이제 금융 투자지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16년 전에 이제 정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만들었거든요.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죠.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본이 꽤 들어갔죠. 저희가 그때 당시 이 회사의 IP 매입 자산만 장부가로 최고 한 2천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2천억이 넘는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회사가 탄생을 한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좀 더 이제 20개로 늘리고자 하는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시간은 꽤 뭐 걸렸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IP 분야에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 그런 그 속에 이제 IPO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IPO를 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유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업으로서. 저도 이제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가서 IPO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본을 저희가 유치했을 때 비로소 아까 감당해야 되는 어떤 각 소송 한 건에 100억, 두 건이면 200억, 세 건이면 300억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자본력을 갖췄을 때 정당하게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P 금융이 좀 받쳐줘야 되겠네요. 이걸 하려면.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K 컬처 해가지고 문화적으로는 되게 전 세계에서 이제 K-팝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럼 KMP도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네. 그 근거로서 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IP 국가 R&D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발명들이 우수 발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중국, 미국이 이제 물론 1, 2 시장이고 그렇지만 그 시장을 열어가는 기술의 길목을 저희가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IP와 기술로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연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해야 될 거는 이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저희가 공급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허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오늘 Non-Practicing Entity (NP) 특허 수익화 전문 회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 NP 지망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